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에 대한 고민이 지금 너무 큰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그걸 같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책에 대해서 좀 더 파헤치자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사실은 아까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는 학원에 안 보낼까? 우리가 학원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학원을 안 보낼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나쁜 마음인데요. 저도 학원 몇 번 보내도 보고 아이를 타이트하게 수업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다른 학원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수업, 저의 색깔과 맞는 수업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그 학원을 못 믿는 거죠. 못 믿는다는 이유가 그 학원을 못 가르쳐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거기 방식과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이 이상하게 믹싱이 될까 봐 제가 조금 더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방법으로 끝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시중에 시중이라기 하니까 지금 실제 이 학원을 보내야겠다는 확신이 섰고요. 요즘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솔직히 학원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면 제가 아이의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아이의 자기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수업을 탁탁탁탁 넣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정말 이제 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워낙 많은 이제 교육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이제 가치관과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 제 아이를 영어 공부법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정말 집에서 요런 방법으로만 하면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막연한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저희 아이들이 학원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학원에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집을 풀고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효과가 진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아이들이 10명이라면 8, 9명은 이 수업을 하고 문제집을 이런 식으로 접근했더니 아이들이 훨씬 더 기억도 잘하고 지금 아이들이 다 단원평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단원 평가가 너무 쉬웠대요. 근데 아이들이 솔직히 3학년, 5학년 때 사회과학 어휘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고 그 어휘가 어려우면 학교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여기 학원에서 온 친구들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오히려 학교 단원 평가나 지금 배우는 5학년, 3학년의 교과 과목들이 너무나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세연이가 뭐라고 했지? 이 수업은 너무나 어렵고 머리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고 나면 너무나 뿌듯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많이 알아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단순히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많은 공부법을 경험해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들은 아이들이 읽지 않은 지식책을 제대로 읽고 또는 문제집을 풀더라도 아이들에게 자꾸 이 문제집을 10권 푸는 것보다 차라리 한 권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게 초등학교 시기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함께 하고 있고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저희는 그냥 단순한 문제 풀고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지문 내용에 있어서도 기억을 하는 방법들, 이런 어휘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기억하고 문제 풀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 기반이 되어야지 중학교 때는 공부할 양이 방대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기억법을 가지고 아이들이 좀 더 쉽게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어요, 요새는. 응.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른 학원도 너무 좋지만 제가 우리 학원에서 좀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이제 내보내고 싶다 세상 밖으로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저희 첫째랑 둘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학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학원만 보내고 있고요. 운동, 뭐 테니스 뭐 이런 거 정도만 지금 보내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학원에서 저희 아이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온라인 수업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영어 온라인으로 많이 수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영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을 아이한테 선물하고 싶었던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다 너무 많이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책 읽을 시간조차도 없는 아이들, 영어 원서조차도 제대로 못 읽어내는 아이들 때문에 저희 아이는 다시 백해서 집에서 자기 화상 수업을 하면서 원서 수업을 읽으며 이제 리딩 교재를 이제 사용하는 걸로 저는 이제 마무리했고요. 제가 어저께 읽은 책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밸런스 교육이 돼야 된다. 이 밸런스 교육을 자기 아이한테, 이게 실제로 중학교 교사가 쓴 글이거든요. 그렇게 자기 아이한테 적용을 해봤더니 중학교 가가지고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성적이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 그 말은 아이가 차곡차곡차곡 잘 쌓여진 아이들은 역전을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가 잘한다, 우리 아이 잘한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중학교에 가서 성적이 무너지고 성적이 뒤집혀요. 근데 이렇게 성적이 뒤집히고 아이들의 효과가 달라진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아이들의 밸런스 교육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아이들이 누군가가 가르치고 듣고만 하는 수업에 익숙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아이 주도적으로 하며 정보를 듣고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아이들.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아이들이 결국 중고등학교에 자리를 잡는다. 밸런스 교육 중에 제가 어저께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교육 중에 하나가 월화수목 원서를 읽으면 금요일은 리딩 교재를 푼다. 약간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만의 패턴. 나는 월수금을 원서를 읽고 화목에 사상 수업을 하고 토요일 날 리딩 독해 문제를 푼다. 이런 식의 아이의 밸런스 교육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이가 두세 권을 읽었어요. 그거를 두세 권 읽을 때는 좀 시간 20분이 걸린다 쳐요. 그러면 다음날 똑같은 교재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 어렵게 읽었던 책이 오늘 아침에 쉽게 읽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10분, 5분만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제 독서 투자한 시간이 어젯밤이 20분이었다면 오늘 아침엔 5분에서 1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복습에 대한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저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망각이라는 특징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망각이라는 것을 단점은 이제 너무 기억을 해서 빨리 잊어버리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내가 방금 엄마가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나서 바로 몇 분 후에 헤헤거리는 거는 망각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단점이 만약에 잘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면 이걸 보완하는 방법을 분명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 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규 수업을 준비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욕심이지만 제가 당장 내 아이한테 하고 싶은 수업으로 많이 제가 구성을 하는 편이에요. 당장 내 아이가 내 아이한테 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당장 우리 아이가 했으면 좋겠고 당장 중학교 가기 전에 요거 정도는 좀 채워주고 가고 싶은 수업들 위주로 제가 학원에서든 이런 온라인 수업을 많이 이제 제가 좀 만드는 편이고요. 이건 저의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부족하고 구멍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고 싶은 욕심이 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제가 신청한 어머니들 나이대를 보니까 저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3학년, 5학년 엄마들이 제가 3학년, 5학년이잖아요. 보통 3, 4, 5학년 위주로 신청을 하다 보니 어머니들도 혹시 나와 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들 다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제가 오늘 또 화요일마다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가잖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보냈나요? 제가 요런 이제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엄청나게 진짜 지랄지랄 하면서 아이는 또다시 망각을 하고 또다시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하루를 매일 보내고 있어요. 어머니들 어떠세요? 다들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저도 늘 후회하고 속상하고 하지만 진짜 밤에 자는 아이들 보면 미안하고 내일 아침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또다시 루틴으로 돌아가고 이런 삶을 지금 다들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진 않죠. 어, 우리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면 진짜 지금 아이들하고 이런 전쟁을 끝낸 아이들입니다. 중학교 가서 싸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저희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바꿀 의지도 없고요. 무슨 말 하면 네, 네, 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저희 학원 건물들이 보통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엄마 눈을 피해서 화장실 변기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오락을 하고요. 맞아. 계단에서 네. 피하는 일이 있어요. 계단에서 오락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영향을 미치기 싫어서 한마디 하거든요. 지나가면서. 얘들아, 여기는 오락하는 공간 아니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 눈에서 벗어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락이 나쁘다. 분명히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락이 나쁘다, 뭐 TV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아이들의 조절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아이들은 그게 수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할 걸 너무 잘한다면 솔직히 반대하실 어머니들 계신가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화가 나는 거고요. 저도 오늘 이런 질문에 강의를 받았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싸우기 싫으면 아이 스스로 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어머니들, 다들 학원이 다 무조건 학원만 다니면 안 된다는 거 아시면서도 학원으로 몰아넣고 이런 수업들을 몰아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랑 싸우기 싫고, 내 아이랑 전쟁하기 싫고, 내가 가르치면 나를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선생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가르치겠다고 막 수학을 막 아이랑 같이 막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제발 수학은 보내라. 수학은 보내라 이래가지고 두 명 다 수학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저희 아이들 네 명 다 수학학원 하나씩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도 얼마 전부터. 근데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학이 늦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늦지 않다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문해력이 올라가고 글을 보는 능력이 올라가면요. 수학은 정말 잘 따라가요. 여기 딸내미 딸들 잘 못하잖아요. 정말 수학은 한 번도 배운 적 없고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4학년 수학마저도 힘들어 했는데 5학년 1학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장 어렵다는 5학년 1학기 수학. 진짜 정말 어렵거든요. 5학년 1학기 수학의 시험에 어제 100점 맞아왔다는 거. 요새 다 단원평가 다 100점 맞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회 어려워요, 과학 어려워요, 수학 어려워요 말 많이 하고 영어 어렵단 말을 아직은 안 해요. 왜냐면 영어 시험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랬는데 대부분 하는 말들이 사회가 4학년까지만 해도 저희 아들이 맨날 와서 사회 너무 힘들어 이랬는데 요즘은 사회에 자신감이 생겼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랑 같이 사회 공부를 하게 돼서 그렇다고 그러고 제가 저랑 저 아들하고 1대1로 절대 수업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아이 듣는 수업을 원해서 그걸 짜면 다른 아이들이 그 수강 신청을 해서 아이가 들으면서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개념이 엄청 좋아지고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아이들이랑 저희처럼 굳이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다 해주고 있고, 함께 아이들이랑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만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거든요. 싸움을 줄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는 진짜 온라인 학교를 만드는 것이 꿈이고요. 모든 과목이 있는. 또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다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이제 것들만 교과서 범위 안에서 제대로 깊숙이 들어가면 너무 도움이 되고요. 어저께 또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이들이 어제 그거 중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 한번 일단 보실게요. 서로 공유했어요. 네. 해나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자기 신뢰감과 자기 효능감이에요. 공부를 해나가면서 10개 중에 10개를 몰랐어요. 근데 어제부터 10개 중에 하나는 알아요, 내가. 9개는 틀려오는데. 그러면 이 하나를 이제 안 해? 이러면서 자기 신뢰감이 생기는 거거든, 자기 효능감이. 근데 요즘에 공부를 시키는 많은 부모님들은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잘 키우려다 보니까 야, 너 이건 왜 틀려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를 맞춰와도 하나 실수하면 9개 맞힌 건 이건 됐고 너 이거 왜 틀려왔어? 이렇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몰랐던 거에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 효능감, 자기 신뢰감 경험을 못 하거든요. 공부란 제가 방금 생각났어요. 제가 이 책이 뭐냐면 이 백치동 독서법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읽는 책이 수능 지문으로 출제되었는데 왜 아이들은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읽으면서 아이들의 생각 덩어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독서를 한다는 것은 생각 덩어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책만 많이 읽는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아이들은 이 책을 읽었을 때 거기서 알아야 될 중심과 단어와 어휘와 그 중요 부분을 캐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캐치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빠른 속도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생각 덩어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뇌는 스스로 생각 덩어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뉴런이 존재하지만 뇌는 자극을 받잖아요. 자극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반복은 기존의 지식에서 새로운 지식이 추가되는 과정이라고 돼요. 그렇게 새로운 지식이 추가되고 정보층이 두터워지고 쌓이면 미엘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너무 어렵죠. 뉴런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미엘린이라는 것은 생각을 덮는 표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에 이렇게 감아지는 이 표피 같은 건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미엘린이 만들어져야지만 얘는 강하게 전달이 돼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독서라는 과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복과 내 것이 돼야 되고 자발성이 필요한 고도의 학습 과정이 바로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는 진짜 어려운 과정이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 읽어. 엄마들 아무렇게 책 읽어. 정말 어려운 과정인데 그냥 책 읽어라는 말은 절대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이들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떤 과정으로 읽어야 되고 그거를 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 적용한 문제들이 나의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이 공부잖아요. 어려우시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막 적으면서 제가 막 어떻게 했냐면 이거 막 적으면서 공부했어요. 독서는 이렇게 해야 변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 중에서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다시 책 찾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줄을 쳐놓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이 긴 글을 다 읽지 않아도 내가 어제 읽었던 기억으로 내가 필기했던 기억으로 바로바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독서를 해야 한다는 이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 읽은 책은 생각 덩어리로 만드는 맥락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 좋다는 거고 대치동 독서법과 제가 어제 읽은 책은 이제 공부 학습법이라고 독서로 가는 학습법이라고 해가지고 반복하는 루틴, 밸런스 학습 이런 거에 대한 책이 읽었고 오늘 읽었던 초등 고전의 힘 요 세 가지를 제가 믹싱을 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정보나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딜 가나 많이 있고 이런 방법들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학습을 하거나 독서를 할 때 아이들 스스로 하게끔 해서 이런 방법들을 체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방법만 알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그냥 글자만 읽는 독서밖에 지금 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적인 것들을 배우면 반드시 독서를 할 때 아이의 생각을 집어넣고 사고할 수 있는 덩어리들을 만드는 방법으로 독서를 해야지만 되고 그냥 단순히 이야기로 재미있고 재미없다만으로 책을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떡집 시리즈를 읽더라도 어떻게 아이에게 가치를 두고 아이에게 생각을 접목시키는지를 꼭 이따 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이랑 독서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 모든 것을 보여주기 힘들고 짤막하게 그냥 넘길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늘 보여줬던 건데 그냥 요거 넘길까요? 오늘 누가 처음 들어왔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요거 잠깐만 볼까요, 그럼? 제가 3달 동안 딱 뭐만 했냐면요.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싹 다 읽었어요. 제가 중3 때 겨울방학 동안 읽었던 책이 다 포함해가지고 200권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계약을 했어요. 학교에 가면서 아빠가 신문을 보시길래 옆에서 신문을 쓱 봤어요. 쓱 봤는데 너무나 무서웠던 게 한 문단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딱 이 생각이 들었죠. 나는 이제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텍스트를 읽는 거를 즐기세요. 제가 아까 아침에 선생님이랑 통화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만약에 내가 아침 루틴으로 엄마들한테 아침 독서 수업을 한다면 30분 독서 수업을 한다면 엄마들 들을까? 이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반복하는 훈련과 아침의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 둘이가 하나이는 아침잠이 없고 하나이는 아침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아침 일찍 그 알람을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서 자기 학습량을 채워 나가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맨날 자기도 왜 아침에 자기가 뭐 볼 시간을 안 주냐 이러길래 네가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볼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서 둘째는 그런 자유를 주지 않거든요. 첫째는 5분, 10분의 그 게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2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자기 할 걸 한단 말이에요. 일어나나요, 아침 일찍? 어, 제가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그렇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나도 일어나기 힘들고 우리 아들도 일어나기 힘든데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더 정신을 먼저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자기가 알람을 켜놓고 이제 아침에 해야 될 걸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는 제가 더 늦게 일어났어요. 너무 일어나지 못해서 했는데 아이가 아침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렇게 나태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저도 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알람 시간이 울리면 저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뭐 책을 본다거나 이제 아이가 할 거를 하는데 며칠 전부터 둘째도 빨리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침에 아침에 아까 저기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이를 다 몇 시에 일어나냐고. 솔직히 30분만 일찍 땡기면 아침이 여유로워져요. 사실 아침에 밥 먹는 시간 많이 쓰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먹잖아요. 저는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자기 할 거라면서 옆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먹을 거를 놔두거든요. 그럼 자기가 하면서 그걸 먹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선생님한테 하실 수 있겠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루틴을 만들어줘서 아이가 만약에 습관화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저희 지금 월수 화목에 하는 그 스마일 리딩 수업 있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아이들이 그 속도도 맞춰지고 수업이 편해졌어요. 처음에 사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규칙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요게 잡히고 나니까 너무 애들이 편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요. 월수에 듣는 아이들이 20명이 넘잖아요. 화목에 듣는 아이들이 10명 정도예요. 그런데 월수 수업이 더 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빨리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교육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고요. 특히 저희 수업 많이 들었던 아이들이 월수에 많이 참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월수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되게 빨리 잡힌 게 먼저 시작해서일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책을 읽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자기 효능감이나 어려운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자신감들이 얘네들이 점점 높아져서 독서 수준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희가 아침 독서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아침 시간을 좀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우상이 돼서 감사해요. 요거는 이제 수학인데 요거는 이제 간단히 보시면 대부분 다 수학 독해력도 시험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막 진짜 어려운 학교들 비해서는 쉽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왜 준비가 안 됐어? 일단 시간 관리 같은 것도 제대로 못했고, 시간 배분이 안 됐구나. 근데 지금 시아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수학을 조금 늦게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독해력이 되고 지문 파악 능력이 되면 진짜 언제든지 수학은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5학년, 6학년 배우는 수학은 진짜 늦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무조건 시간 왕창 부족하고 독해 점수 절대 안 오릅니다. 독해는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시간 부족해서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대충 훑고 넘겨야 할 부분과 정독해야 할 부분을 바로바로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문장을 동일한 강도로 읽는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반드시 이 철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한번 딱 훑었을 때 어렵고 애매한 문장은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쉽고 명확한 부분들만 캐치하셔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어와 동사에만 집중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법을 알려준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존 스튜어트 밀의 7단계 독서법도 항상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고 진짜 지지도 공부 안 했던 사람이
이런 독서법을 가지고 진짜 모든 자격증을 150년 걸릴 만한 자격증을 다 따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항상 역발상 공부법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이 역발상 공부법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모든 문장을 이 책을 읽을 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요. 절대 이 책 절대 끝까지 못 읽는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책을 읽을 때 앞에 목차를 살펴보고요. 어떤 부분을 그때 같이 공유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빨리 읽어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읽을지 먼저 봐요. 그렇게 하면 이 독서가 빨리 읽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문학 독서 같은 거 있잖아요. 비문학 독서를 간단한 지식을 먼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거를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훑어 읽기를 시키면 아이들이 지식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고 그 지식이 독서를 읽으면서 이 지식이 녹여지는 거예요. 이 독서 안에. 예를 들어서, 뭐, 겐지스강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고, 뭐, 인도에 대한 힌두교에 대한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짤막한 정보를 아이들한테 줘요. 오늘 겐지스강은 인도에 이런 문화가 있고, 거기서 이제 힌두교는 이런 문화로, 종교로 형성이 돼 있어. 그래서 소를 많이 이제 신성시하고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아이들하고 알려준 다음에 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뭐만 보일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심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버려야 될 부분과 버리지 않아야 될 부분 스스로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 즉슨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이런 복잡한 지문을 읽을 때는요,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엄청난 꽤 좌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여기서 곽상민 변호사가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책을 동일한 속도로 읽는 게 아니라 빨리 읽어야 할 부분과 빨리 읽지 않은 부분을 캐치하는 능력을 빨리 스스로 길러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요즘 영어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영어 지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바로 이제 영어 지문입니다. 요게 그 미국 아이들이 이제 3학년 아이들이 읽은 책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이제 지리적인 책이에요. 저희가 지금 독해 문제집 푸는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한국말 독해 문제집 푸는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지문을 읽는다는 거죠.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식에 대한 책이고요. 여기 보면 미국의 과거에 어땠는지, 어떻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됐는지 이런 지문들이 3학년, 4학년 교재에 쏟아져 나오고요. 이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영어 학원에서. 그래서 영어 학원에 구멍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글만 읽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뉴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아이가 지금 영어 독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벌써 머릿속으로 미국의 과거와 뉴턴에 대해서와 그다음에 호주에 대한 지리적 특징을 내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쌓은 상태에서 이 지문을 해석한다고 할 때 어떨까요? 아이들은 이 지문이 엄청 빠르게 해석이 되죠.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다 하더라도. 잠깐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배경 지식들입니다. 그러면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된다, 모르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책을 읽으려면 이 배경 지식들이 발목을 잡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제가 2학년 때인가 우리 아이 둘째가 영어학원을 가고 있지 않아가지고 미국 독해 문제집을 이제 되게 쉬운 문제집을 사가지고 푸는데 처음에는 잘 풀었어요. 나중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힘드나 문장도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기본적인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유럽에 대한 내용과 잎의 광합성에 대한 내용이었나?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이가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문이 아무리 짧아도 아무리 그 문장이 구문이 짧아도 아이가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거였어요. 여기서 나타내는 중심 글은 무엇인가요? 라는 영어로 된 문장이었는데 아이가 전혀 맥락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덮어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얘가 할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책을 지금 다시 제가 펼쳐서 보여주니까 아이가 잘 풀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수준만 너무 높이는 게
높이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 배경 지식과 우리말 책을 배경 지식을 높여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전 읽기하고 사회, 과학 그 학년에 읽어야 될 배경 지식들을 요즘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해 준 편이에요, 지금. 이런 것도 요즘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미국 교과서가 있는 리딩 교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학년별 책들을 다 오늘 펼쳐봤거든요. 제가 2개 정도 사왔어요. 오늘 이거를 사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지문들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국 4학년 아이들이 보고 있는 문제 지문이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2학년, 1학년 때 어학원에서 배워요. 그냥 모르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런 거 과학적인 용어들이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읽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초등 사회 어휘 용어 수업. 이거를 역발상으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 한 2달 정도 만에 저희 학원 애들이 끝냈어요. 요 초등학생이 반드시 봐야 될 이제 그런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년 제한 두지 않았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면 다 수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용어가 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6학년 아이들도 되게 어려워했고요. 오히려 3학년 배경 지식이 좀 있는 아이들은 좀 더 쉽게 풀더라고요. 요렇게 된 교재고요. 그냥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무리 이 문제집이 좋아요라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도 활용 방법을 모르시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거 만약에 어머니들 그냥 평소에 읽는 식으로 평소에 수업 아이가 그 문제 푸는 형식으로 공부한다면 시간 낭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옛날에 했던 방법으로 아이한테 문제를 풀어봤더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다시 물어보면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제를 보고 찾는 훈련만 하게 되면 이 수업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이 수업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용어들을 아이 스스로 기억을 하고 이걸 장기 기억화시켜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독서를 읽었을 때 이 내용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역발상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는 공부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냥 지문을 아이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요 지문을 만약에 본다고 칩니다. 이건 기호에 대한 수업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풀어요. 이 지문을 봅니다. 지문을 보고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 지문 보이시나요, 어머니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보면 지도의 기호는 산, 강, 건물, 도로 등이 단순하게 나타낸 거예요.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3번째 줄에 여기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여기 단순하게 나타낸 거예요. 답 찾으면 이건 맞네. 다 모든 것들이 정해진 약속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지도의 남쪽 동쪽이에요. 여기 보면 다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리에 대한 나타나는 줄인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축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등고선. 답이 그냥 글만 읽으면 찾을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약 공부한다면 어머니들 등고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문이 너무나 친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도에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등고선 써요. 색깔이 좀 볼수록 어떻게 쭉 나오죠. 이거를 그대로 베껴 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하고 나죠. 시간 들여서 다 하고 나면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얘들아 축적이 뭐야? 그거 지도를 위해서 줄인 정도를 말하는데 이게 뭘까? 생각이 날까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래서 이걸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법을 바꿔볼게요. 어머니들이 찾는 거 어려울까요? 2학년도 찾을 수 있어요. 글만 읽는다면. 찾기 어려울까요? 이렇게 공부한다면? 다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지. 아니면 얘들아 독해 문제 풀어. 풀 리 없대. 엄마들 매겨주죠. 맞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 100점. 우리 아이 독해에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아닌지 절대 몰라요. 그러면 방법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어머니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1분의 시간을 주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동그라미 치고 문장 동그라미 치고 1분 만에 기억하면서 읽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학원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학원 아이들이 100점 맞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막 자기 봐요. 어디에 막 처음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막 지도는 축적을 이용하고 비율을 정확하게 보고 5분의 1 정도로 하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그 등고선을 색깔을 표현해요. 그러면서 여기 뭐 높은 지점들은 곡선을 연결한 다음에 낮은 다 거는 처음에. 초록색, 노란색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막 줄을 쳐요. 그 다음에 방향을 알려주는 걸 방이라고 합니다. 방위표는 숫자 4를 표현하고 보통 위쪽을 북쪽, 오른쪽을 동쪽으로 하지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키워드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되돌아.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걸 없앱니다. 우리 학원은 이렇게 해요. 1분 만에 지문 분석을 해요. 그럼 애들이 막 1분 만에 초고도 집중을 합니다. 엄청나게 막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문제집에서. 이 문제집을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솔직히 주지도 않아요. 프린트해서 줍니다. 왜냐면 미리 문제를 볼까봐. 그리고 뒤집은 상태에서 애들이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해서 막 줄을 쳐요. 어떤 애들은 거의 문단을 다 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생각으로, 기억으로 이걸 찾아요. 지도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애들 스스로 뭐 이거는 이거는 뭐 지도의 위쪽이 남쪽, 또 동쪽이 아니니까 이거구나 4번. 이렇게 스스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 축척, 등고선, 방위표는 동서남북을 기해요. 이렇게 이 문제가 쉽던 안 쉽던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 어휘 시험을 보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 거의 다 기억을 해요, 애들이. 너무나 신기하게.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요런 건 어떨까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은 여기 보시면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자,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남북을 나누는 건 뭐야? 다 알아요. 휴전선. 그 다음에 여기 뭐 동서를 나누는 건 뭐야? 태백산맥. 뭐 이런 식으로 다 아이들이 압니다. 그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 스스로 체크하면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과 영서를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행정구역은 어떻고 특별자치구는 어디고 우리가 막 처음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에 관련된 지식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함경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뭐 영남지방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외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막 아이들은 위치도 외우고 하면서 1분 안에 이거 외우는 거예요. 기억 훈련하고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는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교재가 다 끝나고 났는데도 애들이 이 교재에 대한 대부분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쉬워지죠. 그렇죠. 쉬운 거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낸 역발상 공부법이거든요. 어저께 이 수업을 이제 20번까지 있는데 요거를 마무리했는데 애들이 요것도 똑같이 보지 않고 문제를 풀어요. 지도상에서 경도의 기준이 되는 좌우선, 영국 그린치 천문대에 나오는 좌우선 무엇이라고 하나요?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게 그린위치 천문대가 나올 줄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자기가 봐도 어려운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뭐 그린위치 천문대라고 보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애들이 딱 문제를 보면서 그린위치 천문대 나올 줄 알았는데 벌써 자기들이 출제의 위원이 됩니다. 맞아요.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벌써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그래도 나오지 않아도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천문대 지나는 본초 좌우선 경도 몇 도일까요? 하면 저기 0도. 너무나 쉽게 맞춰나가. 1분 만에 다 풉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먼저 다 푼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체크하고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 풀었잖아요. 처음엔 기억이 안 나다가 이게 세 번째 게 기억이 안 나.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본초 좌우선 몇 도일까요? 어디선가 본 거는 같아.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 부분을 기억해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맞다 여기 있었지 라고 해서 바로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찾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100%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진짜 50%에서 80%는 거의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문제집을 풀고 답 맞추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진짜 이렇게 하고 또 선생님이 퀴즈를 내면서 아이한테 또 반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문의 내용을 7, 80%를 아이들이 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업들에서 어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읽지 않은 지식책을 읽는 이유도 이런 어휘들이 아이한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책들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푸는 습관을 키우는 거랑 내가 어떻게든 이 지문을 기억하고 외우면서 무언가를 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이거를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를 만들 거고 이지영 강사도 그런 말을 해요. 너네 국어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읽는 족족 이거를 기억하려고 애쓰래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수능 지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아이 연령대에 맞게끔 아이들이 이 정도의 내용은 기억할 수 있다라는 문제집을 선택하고 아이들의 기억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골라서 아이한테 적용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쉬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 수업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공부를 이렇게 한다면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가서 교과서를 보고 그 지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잖아요. 진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5, 6학년 때는 10배가 된다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중학교 가잖아요. 그거는 진짜 100배 이상의 많은 내용들, 방대한 내용들, 그리고 단어들이 싹 다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가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중학교 내용은 이해도 못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 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보내보면 알아요. 요새 애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어머니들 보시면요. 여기 기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어저께 요 기호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알려줘요. 여기 그냥 글만 읽게 되면요. 글만 읽게 되면 세 개 기호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구분해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지구본을 보여주고 적도, 영도, 이제 경도, 이 영도를 기준으로 적도라고 한다. 적도 가까이에 있는 기후는 열대기후, 그 위에 건조기후, 그 위에 온대기후. 그러면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건조기후나 있던 온대기후에 있던 곳을 한번 쫙 봐라. 그럼 거기에 어디 속해 있냐? 우리나라도 속해 있고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온대기후에 속한다. 그 위에가 냉대기후, 북극, 남극, 한대기후라고 한다. 그 지역이 높은 히말라야 산맥 또는 여기 보면 안데르시 산맥처럼 해발보다 더 높은 곳을 고산기후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적어놨어요. 자, 제일 위에 열대기후, 무슨 기후, 무슨 기후, 무슨 기후, 이걸 순서대로 외우라고 해요. 절대 위치도 바꾸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외워야지만 애들이 기억이. 왜냐면 나중 되면 한대기후가 먼저인지, 냉대기후가 먼저인지, 한대기후가 더 추운지, 냉대기후가 더 추운지, 건조기후가 더 더운지, 열대기후가 더 더운지 몰라요. 그거를 위치로 기억하게 한 다음에, 자, 여기는 열대기후, 자, 여기는 건조기후, 여기는 온대기후, 여기는 냉대기후, 여기는 한대기후라고 하면 애들이 이미지로 탁 떠오르죠. 그러면 애들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아이들이 풉니다. 진짜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주면요. 이 문제 그냥 풀어요, 애들. 우리나라의 기후는 무슨 기후에 속해요? 온대기후. 적도에서 뭘수록 따뜻해요? 벌써 애들이 벌써 이미지로 다 기억이 다 이걸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애들은 굉장히 쉽게 사회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에 써서 갈 수 있는 어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중 되면 저희가 이거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시켜요. 여기 보시면 어휘 잘 돼 있죠. 저위도, 적도에 가까운 위도, 태양열 어쩌고, 고위도, 침엽수림, 입기, 미생물 여기 어휘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꼼꼼하게 다 기억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초성 어휘 퀴즈 같은 걸 내주면 애들이 이걸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막 그런 막 애들하고 문제 막 냈거든요. 냉대기후에 속하는
나무로서 뭐 이렇게 되면 치읓, 이응, 뭐 시읒, 리을 뭘까요? 이러면서 뭐 침력수렴 이런 게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3개월 과정에 이 사회 영어를 끝낼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2달 과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2달 과정은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고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질문도 하고 테스트도 보고 이러면서 3달 정도 수업 12주 수업으로 해가지고 이 지리 수업을 끝낼 거예요. 사회 영어 독해 수업을 끝낼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걸 구성하고 있고요. 어머니들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아이들이 문제집이 다 한 권이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 머릿속에 이런 어휘들이 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직접 매일 일어나셔서 아이들 이 문제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문제 있는 페이지는 가리고요. 지문만 보세요. 그리고 지문만 본 후에는 지문을 가리고 문제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처음에는 이게 뭐야?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근데 이러한 방법대로 4번, 5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든 이걸 읽을 때 중요한 걸 찾으려고 애쓰고 그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기억하려고 얘네들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 그냥 단순히 OX만 체크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함께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들렸어요. 그쵸? 문제집 풀어도 기억 못하죠. 그게 문제집을 잘못 풀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냥 답만 찾은 건 솔직히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문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이고 이 정도 어휘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중학교 추천도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쉬운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시대적 배경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독서들이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가격이라는 거는 문제집 가격을 말씀하신 거 수업 가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업 가격은 저희가 한 달에 7만 원이에요. 그래서 3달 수업으로 저희가 20만 원 받을 거예요, 지금. 3달에 20만 원. 맞나요? 네, 3, 7에 21 맞아요. 3달 과정으로 저희가 20만 원 받을 겁니다. 네, 네. 자, 저희가 문제집은 종류를 물어보시는 걸까요? 혹시 문제집은 저희가 요 문제집이었습니다. 이게 사회 영역이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면 거의 1년 반이면 다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 공부를 조금 쉽게 할 수 있고 얘가 어느 정도 찬 아이들은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건 비밀입니다. 뭐가 비밀이야? 정리하는 방법. 시간은 사실 저희가 대충 생각은 해놨는데, 저희가 많이 모집돼서 두 타임으로 할지 한 타임으로 할지 모아지는 일단 먼저 한 타임을 먼저 저희가 짜보고 6명에서 8명 사이가 넘어나가서 하나가 더 개설될 것 같으면 개설을 하고요. 아니면 개설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요게 저희 학원에서 하는 수업이거든요. 3학년, 4학년, 5학년이 함께 섞여 있고요. 아이들이 같이 스스로 지도를 찾아보고 집에 가서도 막 자기 지금은 서로 보겠다고 싸워가지고 둘둘 보게 해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수업을 할 때 지구본을 옆에 두셔서 수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대륙의 경계선에 대한 수업을 했는데 우리가 대륙의 경계선을 어떤 식으로 구분할까라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되게 반듯반듯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실제로 찾아보더니 진짜네?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아프리카의 대륙 경계선은 다 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고 여기 지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거기에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유럽 대륙들이 얘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더니 진짜네? 이러더라고요. 이런 걸 툭 던지고 스스로 찾아보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시 문제에 나오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죠.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아프리카 대륙은 직선을 나눴지?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럽 자기들끼리 이제 마음대로 대륙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요런 식으로 아이들이 시간 안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텍스트만 가지고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거나 암기하게 하면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힘이 들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잠깐이지만 지도를 실제로 찾아보고 이거를 이미지화 시키면 아이들은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기존에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아이들한테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아이들한테 적용시켜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수업의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인데요. 저희가 사회 영역도 있고 과학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떡집 시리즈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 떡집 시리즈를 작가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개연성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수업도 있어요. 저희가, 목요일 7시 타임 또는, 목요일 7시 타임 또는, 금요일 8시 생각하고 있거든요. 목요일 6시 또는 금요일 8시. 근데 요게 빨리빨리 결정이 어머님도 얼마나 모일지 결정을 해주셔야지 저희 여러 수업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수업 어때요? 듣고 싶으세요, 어머니들? 학교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 학교보다 더 아이들을 힘들게 그래서 하지만 드리고 저희가 이제 목요일 7시 네, 그럼요. 요일을 다르게 목요일 7시 또는 금요일 온라인 수업 할 거예요. 8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과학이랑 사회는 다른 수업입니다. 자, 과학은요, 이 똑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수업을 합니다. 과학 교재 안 나와. 근데 저는 어떤 수업보다도 저희 스케줄에 맞춰서 아이한테 독서 수업이나 이런 문제집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후회시키진 않을 자신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태권도 스케줄 때문에 안 되는 친구도 스케줄 조절하고 수업 만족도가 좋아서 다른 수업도 막 진행하고 했거든요. 어찌됐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복서고요. 지금 2학년, 3학년,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구멍들을 2학년, 3학년 때 채워놓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대부분 5학년, 6학년 때 발견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끔 진짜 2학년, 3학년, 4학년 엄마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지금도 스마일리드. 그쵸? 책 엄청 많이 읽게 되죠. 아니, 어머니들 지금 금요일 좋아하시면 금요일 수업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금요일 8시로 저희가 이 수업을 확정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학 수업과 이제 사회 수업을 어떤 식으로 몇 시에 진행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사회 수업이 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건 어머니들 이제 저희가 한번 모집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수업이요, 한 번 정도 이렇게 12주 동안 훑어놓으시면요,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정말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은 사회에 대한 벽을 부신 수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3학년 독해가 먼저다라는 수업을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그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회 어휘가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아이들한테 먼저 이 용어 수업부터 먼저 수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걸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쵸. 다들 이제 바쁘시죠. 근데 저희가 어떤 어머니들은 금요일까지 저희 수업 다 듣는 어머니도 계시고요. 2번씩 연결해가지고 2시간 연강으로 듣는 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하고 나면 효과는 진짜 확실해요. 그래서 요 수업을 한번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학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학 수업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쨌든 과학 수업과 사회 수업을 동시에 진행을 할지 아니면 사회 수업부터 먼저 모집을 하고 과학 수업은 그 연결해서 수업을 할지 그거는 이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톡방에다가 저희가 한번 남기도록 하고요. 그다음 고전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고전 수업 많이 고민하시죠. 왜냐면 제가 이것도 당장 저희 아이한테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마쳤고요. 네, 50분 수업입니다. 50분에서 1시간 정도 수업. 저희 50분이라고 해도 매번 거의 55분, 58분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전 읽기 수업은 제가 당장 여기 중학교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엄마들이 고전에 대한 이제 그런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저도 당장 고전을 읽으려고 하니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전을 읽힐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수업은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원래 사실은 다른 수업이었는데
선생님 제가 우리 아들 고전을 너무 읽히고 싶은데 우리 아들만 하려고 그러면 또 내가 아들하고 싸울 것 같으니 요거를 온라인으로 한번 제가 모집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저희가 결정 내린 수업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 고전 읽기는 공부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대요. 고전을 마치 즐거운 독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고전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 고전을 읽힐 시간이 없는가? 고전 읽기는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자극을 주는 최고의 도구이다. 수많은 위인들이 지진하였던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가장 꼽는 게 고전 읽기였다. 학습지와 학원을 줄이고 고전을 읽혀보자. 가장 먼저 국어 점수부터 변화를 볼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혹시 동산초등학교라고 아세요?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에 교사들이 애들이 너무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고 너무 아이들이 문해력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고전 읽기 수업을 14년간 진행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고전 읽기 수업에 너무나 그 효과가 좋고 아이들의 그 전국 사립초등학교 시험에서 얘들이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고전 읽기가 문화처럼 돼서 아예 정규 수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는 고전 읽기 수업이. 여기는 2학년 이상이면 다 고전 읽기 수업을 듣는데 2학년 아이들이 읽는 고전들은 조금 약한 이제 수업인데 이제 그렇게 어려워도 읽히는 습관을 기르면 고전으로 한 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한 권을 5번 정도로 읽히래요.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한 번을 읽고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이제 이유에서 저희가 수업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들이 아이들 가치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나요?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은 부모가 개입되기도 힘들고 선생님 말도 잘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아이들이 어리면 엄마와 부모와 선생님의 자극이 돼요. 근데 아이가 나이가 들면 어떤가요? 부모와 선생님보다는 매체들, 대중 매체라든지 친구의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여기 혹시 2학년, 3학년 어머니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나쁜 말, 나쁜 그 습관, 나쁜 영상들 다 어디서 배우나요? 집에서 배우지 않아요. 다 학원들이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같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중학교에서는 야동 사건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학교에 아무렇지 않게 야동을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사회에 아이들이 놓여져 있어서 이제는 이제 뭐 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사실은 제 아는 친구 중에서 학원을 다 끊었어요. 그 다 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적이 안 올라서가 아니에요. 애가 1년 만에 너무 나쁜 말을 배우고 아이가 어휘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얘가 그 좀 높은 고학년들이 가는 학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쁜 말과 나쁜 어휘와 행동들을 다 배워온 거예요. 습득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자기 동생한테 다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고 친구들한테 드러나니까 얘가 남들보다 좀 빨라진 거잖아요. 왜냐면 행동들이 과해지고 말도 좀 약간 좀 사납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러면 거기서 스스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 엄마들이 말하면 잔소리 되는 학년이 바로 4학년 이상부터는 그렇게 되고 3학년은 그래도 나아요. 근데 4학년 이상부터는 엄마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엄마와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서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고전 읽기만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전을 읽는다고 우리 아이가 뭐 제대로 뭐 될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그 고전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가치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는 진짜 부자는 뭐라고 생각하니? 진짜 고집을 부렸을 때 어떤 행동이 나타날 것 같니? 흥부가 넓어 보니까 가난한 게 행복하니 부자인 게 행복하니? 그런 질문에서 아이들 생각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자가 더 행복하지요. 근데 부자면 어떤 부자였으면 좋겠어? 라는 애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전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돼야지만 비로소 고전이 제대로 맺게 되거든요. 고전 읽기엔 4스텝이라고 있다 그래요. 그냥 고전을 그냥 읽어보기. 고전을 현실로 적용시키기, 내 삶에 적용시키기,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교하기,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 4스텝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고전 수업을 지금 딥하게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를 너무 깊이 들어가고 막 시대 환경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에 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고전을 어렵게 접근하면요. 아이들은 고전 어려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수업 준비한 이 고전 수업은 아이들과 함께 한 단락씩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고전 읽기는 보통 뭐 5단락, 6단락 정도 되어 있어요. 고전은 두꺼운 책도 있잖아요. 얇은 책 중에서 이제 6단락으로 된 것들을 한 단락씩 읽어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아이들하고 익혀주는 거죠. 그렇게 여기 보면 아이들한테 가치관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전 문학을 읽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전 문학성에는 항상 갈등 구조, 갈등 인물이 있기 마련이라고. 왜냐면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고전 책은 나 중심 1인칭, 나 중심의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전으로 넘어가면요. 3인칭도 있고요. 2인칭도 있고 1인칭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점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전래동화랑 명작이 고전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고전입니다. 고전인데요. 고전 중에서 그 전래동화와 명작이를 제대로 잘 읽은 아이가 고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랑 과학이 다 녹여져 있는 것이 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걸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인문 고전이라 그러잖아요. 저희가 지금 인문 고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전래랑 명작을 제대로 읽히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전래동화랑 연결되는 게 뭘까요? 한국 고전이죠. 그다음에 명작과 연결되는 것이 세계 고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전래와 그 한국 고전의 배경이 되는 것이 뭐예요? 한국사죠. 그다음에 세계 명작과 세계 고전의 배경이 되는 게 세계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함께 읽어보고 그냥 쉽게 아이들하고 그냥 좀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먼저 이제 수업을 해봤고요. 고전은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전 읽기 100권 읽기 운동 이 많은 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지금 제대로 이제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다 보면 고전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이런 말들도 있어요. 고전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전래, 명작, 인물, 사회, 뭐 지리, 세계사, 과학을 다 배운다고 말을 할 정도로 고전은 진짜 융합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대충 보면 판타지나 모험을 좋아하고요. 여자들은 보통 이제 스토리 있는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이제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딸내미는 정말 이야기 작은 아씨들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 굉장히 잘 읽는데요. 남자아이들을 보면 보통 이제 홍길동전이나 뭐 그런 모험적인 걸리버 여행기 이런 식의 책들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서 책을 안 읽어요. 두꺼운 책들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전 읽기 수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요. 8주 수업이고요. 8주 수업이고 흥부전, 심청전, 토끼전, 박시전, 한국 고전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한 달 과정, 전우추전, 박문수전, 홍길동전, 춘향전을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해가지고 먼저 한국 고전을 먼저 좀 아이들하고 좀 이거는 가볍게 읽을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지문도 같이 짧은 지문도 보기도 하고 긴 책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저희가 믹싱을 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8주 수업으로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이 잘 된다면 세계 고전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어머니들 이제 뭐 생각하시면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8주 과정이고요. 아까 사이 수업은 12주 과정이고 고전은 8주 과정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집 시리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많이 읽는 책, 같은 책으로 하나요? 어떤 질문? 고전인가요? 모두 같은 책으로? 그쵸, 같은 책으로 해야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눈으로 보는 한국 고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눈으로 보는 한국 고전. 같은 내용이 아니라 저희 같은 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고전 읽기는. 왜냐면 아이들이 함께 같이 저희랑 읽을 거라서 저희 고전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다른 책들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1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눈으로 보는 한국 고전 정도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고학년 정도가 되면. 그래서 여기 책을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고전 읽기고요. 무학년제이긴 하지만 3학년 그리고 이상부터 고전 하시는 읽기는 3학년 이상부터 되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요.
고전은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는 학년이 됐을 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정도로 추천합니다. 네, 교육비는 저희는 모두 거의 같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 됐지? 출판사는 교원 눈으로 보는 학자예요. 네, 한국 고전. 3학년 아니면 사회가 낫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떡집 시리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으로 보는 한국 고전 중고로 엄청 싸더라고요. 교원분 계신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초2는 전래동화를 읽히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래동화 읽고 네. 수업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수업을 하다가 아이가 소화를 못할 것 같으면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맞는 수업을 제안할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비용을 내고 수업을 듣는데 아이가 소화하지 못하는 수업을 듣는 거는 서로 돈 낭비고 저희도 아이한테 효율이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만약에 수업을 참여해보고 초2 같은 경우에는 책을 진짜 많이 읽은 아이들은 고전을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3학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떡 시리즈로 수업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이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을 학원에 오는 애들한테 다 읽혔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거 책 읽고 어떤 거 느꼈어? 무슨 생각이 들어? 이러면 그냥 아이들은 재밌어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어요. 저희가 원래 이 글밥 있는 책들도 원래 같으면 잘 안 읽을 텐데 저희가 책을 계속 읽다 버릇하니까 이 책도 읽는데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8주. 8주, 책이 8권이더라고요. 총 9권인데 8개만 할 거예요. 지금 9개는 좀 약간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왜 안 되지? 엄마는 수업할 게 너무 많아서 어떡해요? 맞아. 만복인의 떡집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만복인 아이가 미움말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학교 애들한테 왕따 아니 왕따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안에는 만복이가 왜 욕을 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만복이도 욕을 하기 싫고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나쁜 말들이 나오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파악해야지만 아이도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때요? 미운 말을 하는 아이들이 이게 진심이 아니라 얘네들도 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복이가 어떤 아이인지 나오고 만복이가 그래서 친구랑 싸우고 막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떡집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떡집에 있는 떡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복이가 착한 일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참았을 때 이 떡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먹을 수 있는 떡이 찹쌀떡인데 이 찹쌀떡을 살려면 자기가 착한 일을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착한 일을 막 겨우겨우 떠올려서 찹쌀떡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만복이의 입이 다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뭔가 공격적인 성향이나 아이들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작은 일에도 안 좋은 말이 나왔는데 입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와의 다툼이 줄어들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아이와의 다툼이 줄어들고 그 이후에 또다시 꿀떡을 먹어서 아이들한테 이번에는 칭찬을 해주는 과정에서 아이들과의 사이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무지개떡을 먹어서 아이들 친구 사이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인싸가 아니었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학교에서 인싸가 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 책에 숨어 있는 개연성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아이가 분석하면서 책을 읽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책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분석을 해보거나 그러한 개연성을 가지고 책을 살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떡집 시리즈를 가지고 한 세네 권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줬더니 그 뒤에 있는 책들은 이러한 개연성에 의해서 이 책을 만들었구나라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도 대입시켜보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질문을 통하거나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지 않으면 아이들이 절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아이들이 미리 읽고요. 이 책에 나오는 소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개연성과 연관성을 거쳐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들이 수정되는지를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이 만복인의 떡집 두 번째 나오는 책이 장군인의 떡집인데 만복인의 떡집 뒤에서 얘랑 싸우는 과정이 나와요. 장군이랑 싸우는 과정이 장군이는 되게 폭력적인 아이거든요. 근데 이 폭력을 발휘한 후에 장군이는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만복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리는 쑥떡을 먹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이 장군이랑 싸우려고 하다가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연성들을 자꾸자꾸 찾아보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천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책은 수업 전에 읽는 것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전에 아이들마다 이 책은 책을 읽는 속도가 다를 거니까 아이들마다 책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책을 먼저 읽어오고 그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러한 상황일 때 나는 어땠는지 저희 감정 카드 있잖아요. 그 감정 카드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 이 친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초등 3, 4학년 되면 작은 트러블을 가지고도 큰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 친구가 나를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나도 고치고 싶지만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아이들은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회성들도 훨씬 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책을 읽는 걸 이제는 권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면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1, 2학년 때는 할 수 없지만 3학년부터는 조금씩 경험하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독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거나 독서를 할 때 내가 배웠던 방법들, 내가 여기에서 체득한 방법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다른 친구와의 관계에서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독서 방법은 떡집 시리즈뿐만 아니라요.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위인 인물이나 그리고 위인 인물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도 자꾸자꾸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개연성을 따져보는 독서를 하면 이 아이는 점점 더 논리적인 생각과 사고를 해서 훨씬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독서를 할 거예요. 제가 교원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학년 때는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들이 이유가 교과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버드의 글쓰기법이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개연성이나 전문적인 이런 인과관계들을 정확히 글로 풀어낼 수 있어야지만 좋은 글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글맥을 잘 풀어놓은 책이 교원책이라서 저희는 교원책으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들도 이렇게 선정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독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방향들의 수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글쓰기도 되는 거지.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줄거리만 쓰는 글쓰기는 진짜 줄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소서도 그렇고 좋은 중고등학교는 자기소개서나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변화하게 되는 계기나 동기들을 이 책에서 느끼고요. 이거를 실행해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과정들이 적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돼야지만 아이들도 책을 읽으면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고 진짜 책을 읽는 이유가 배경 지식도 있지만 더 나아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그냥 글자만 읽는 독서를 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주인공들을 이해해보고 분석해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타인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자꾸 그냥 책을 읽고 덮지 말고요.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는 질문들, 이 책을 통해서 아이와 소통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눠보신다면 이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도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내 걸로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입시 수능에서도 여러분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이 아이가 읽고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떤 부분을 느껴서 어떻게 확장되고 이러한 봉사활동을 해서 나는 이러한 꿈을 가졌습니다. 이런 개연성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책을 만드는 작가들은 그냥 재미를 주기 위해서 만든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책에 숨어있는 의미나 이런 작가의 의도까지 파악한다면 훨씬 더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보기의 떡집 시리즈는 8주의 과정을 거쳐서 8개의 책을 가지고 분석해보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또 많이 읽는 책들, 이런 문고책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수업으로 만들고 얘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글쓰기로 연결해서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요, 잠깐만요. 시간표가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머니? 이렇게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시간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잠시만. 시간만. 여기 잠깐. 여기. 시간. 한방만 만들어서 기다리고 해야겠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간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지금 월요일 8시, 이 월요일 8시가 고전 생각하고 있고요. 고전. 나 전래 하는데? 내가 하잖아.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전래동화는 저학년이 됐기 때문에 고학년은 고전을 이제 월요일 7시 또는 8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8시에 7시 해야 돼요. 8시 7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7시. 고항. 수요일 7시. 수요일 7시에 그 떡집 시리즈 생각하고 있고요. 떡집. 그 다음에 목요일 7시에 과학이 많이 모아지지 않으면 사회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 8시 사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요거는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고요. 요청사항이 만약에 뭐 목요일 8시가 많다 싶으면 다들 아까 사회 수업은 금요일 원하셨는데 금요일 8시 다 되시나요? 응?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이번 주에 모집을 해서 이제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이요? 아니면, 어, 화요일, 목요일 9시도 되겠는데. 역발상 한국사요? 역발상 한국사 수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러면 지금 좋은 안 돼요. 어차피 저희가 공지를 하고요. 한번 이제 많은 수업들로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개인톡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12시야. 이틀을 함께 했어요. 내일은 유아부터 내일 아니고 모레, 금요일, 사일가. 2시간 할 수 있겠어요? 역발상 한국사는 사실 지금 진행이 고려시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선사시대랑 삼국시대가 끝났고요. 고려시대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서 교재가 뭐더라? 교재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초이 추천 초이는 차라리 전래동화나 세계지리나 그 떡집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책 잘 읽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래동화 괜찮아요. 맞아요. 메가스터디 이렇게 맞습니다. 수업 생각이 너무 다르네요. 지리 수업은 한 달 단위로 결제되는데 지금 지리 수업은 몇 회 남았지? 7회 남았습니다. 7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시면 7회 남았기 때문에 7회분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5회 수업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게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원하시는 수업 있으면 바로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지리 수업은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요일 7시랑 지리는 원래 한 타임만 하려고 했다가 2타임이 지금 오픈된 거예요. 지금 신청자가 많아서. 월요일 8시는 안 됩니다. 월요일 8시는 제 몸이 2개가 어. 아니라서 안 돼요. 저희가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랑 제가 수업하는 거랑 이렇게 분리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리 수업은 새로 다시 모집을 할지, 지리 수업하고 좀 몇 달 지난 후에 모집을 할지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많은 아이들이 듣고 있어가지고, 7회 수업을 끝나고 나머지 그 전 수업을 뭐 나중에 연결하셔도 되고, 7회 수업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그 대륙들이, 아메리카랑 유럽이 남아있거든요. 네, 신청하십시오. 너무 좋아요, 지리 수업은.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듣기 가장 좋은 수업 같아요. 5학년 저희 아들도 무조건 제가 참여시키거든요. 생각보다 잘 모르더라고요, 애들이. 그 나라에 대한 문화, 의식주, 그다음에 그 역사, 인물,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나중에 세계사 책을 읽을 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지리책을 또 꺼내보기도 하고, 어찌됐건 독서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독서랑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함께하고 문제집 푸는 수업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리은 어머니. 지금 지리 수업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들 지도에서 찾고 미국 주 나누고 전 세계 대륙 뭐 가장 이렇게 외우게 하고 이거는 대륙별로 이제 어떤 문화들이 있는지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저희는 아이들을 그냥 내두지 않아요. 여기서 외울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는 것도 자기만의 방법을 찾거나 기억 속도를 높이려면 얘가 기억하는 경험치를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히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내 거를 체화시킬 수 있는 경험도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했어요. TS. 이거 봐요. 훨씬 기억을 잘한다니까요, 저희 수업은.
아이들이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새로운 지식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모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일일이 다 조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 애들이 깜짝 신기하죠. 놀랐죠. 예, 뭐 하와이나 알래스카, 하와이 원주민도 얘기해주고 인디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저희가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우지 않아도 외우지 않아도 아이들이 정보만 가지고 듣는 것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캠핑 여행 가는데 가는 그 차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주위에서 뭐가 나왔고 러시아 5호선 어디에 있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럼 나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애들이 아 맞다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얘기 해주는 것도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 아이 수업을 들으면 뭐 다 얻어들 수업들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좋죠. 이거 자료만 봐도 똑똑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 자료.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마인드맵 자료를 아이들한테 보내주면 엄마들이 요거 가지고 이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이들하고 책도 같이 이제 읽어보고 이 책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거 같이 공부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아이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알아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유인책 수업도 곧 준비하겠습니다. 위인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떡집을 한 거예요. 바꾼 거고요. 위인 수업도 저학년을 위해서 곧 오픈될 예정인데 저희가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는 수업은 이제 6, 7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책 많이 안 읽은 아이들 이제 이런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오늘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희 오늘 이제 학원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학원 사업을 접으면 책임지세요. 아니, 얼마 전에 여기 민재 어머니랑 이제 우리 학원에 오셨는데, 너무 이제, 맨날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인연이 되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예 1년 수강권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회의한 다음에, 저희가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도 저희도. 좋았어요. 아이들 실제로 보고 나니까 더 이제 방송에 온라인 수업에서 더 친근감 가더라고요. 그 댓글 있잖아요. 그 톡방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고 어떤 수업을 신청하고 싶은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 좀 남겨주세요, 어머니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 아저씨가 왔어요. 갈게요. 아저씨. 이씨, 마우스가 아니네. 어디 있어?